네, 안녕하세요. 부업아빠입니다. 혹시 듀얼 모니터나 이 트리플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그 처음 소싱기 실행하시고 카테고리 버튼 눌렀을 때 이 원치 않는 모니터에서 예를 들면 그 메인 모니터에 열렸으면 하는데 세컨 모니터에 열려서 그 이용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리는 위치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은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대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다시 창이 하나 열리죠. 모니터 듀얼이나 트리플에서는 이 열리는 위치가 좀 제각각일 거예요. 그럼 바꾸고 싶다. 그럼 지금 모니터 하나일 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중앙에서 열렸죠. 그런데 이 왼쪽 상단, 그 모서리에 맞춰서 열고 싶다. 그럼 오토하키 이 편집기에서요. 그 상단 아이콘에 그 액티브 윈도우 인포라고 보이는 이 노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작은 창이 하나 열리고 이제 아무 데나 클릭 한번 해보시면 작은 창에 여러 정보가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포지션 항목에서 그 이 앱솔루트 좌표 이쪽을 보시면 그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그 좌표가 바뀌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 앱솔루트에서 이 첫 번째 숫자가 X 좌표, 즉 가로 위치에 대한 좌표고요. 그 쉼표 뒤에 보이는 숫자는 그 Y 좌표, 즉 세로에 대한 좌표 값입니다. 포인터가 왼쪽으로 갈수록 X값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위로 갈수록 Y값은 작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제 모니터는 이 FHD, 즉 가로 1920 곱하기 세로 10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X값은 0에서부터 1920까지, 그 Y값은 0에서부터 1080까지 있습니다. 이 범위는 그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 정보창을 이용해서 그 좌표값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 왼쪽 상단 모서리에 맞춰서 열고 싶다. 그러면은 0,0이 되겠죠. 이 값을 코드에 반영해 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네,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서 센터는 그 무조건 그 모니터 가운데 띄우겠다는 명령이니까 이건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X, Y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 좌표가 0,0이었으니까 X 0, Y 0 이렇게 바꿔주시고 해볼게요. 의도한 대로 열렸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듀얼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 메인 모니터가 있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위나 아래에 세컨 모니터가 있겠죠. 그 같은 방법으로 좌표값만 알아내시고요. 그 왼쪽에 있으면 좌표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트리플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썸네일 이미지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그리고 엑셀에서 원하는 상품만 필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원하는 키워드 컬러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기준에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있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만 이해하셔도 그 많은 것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강의만 지나면 다음부터는 오히려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먼저 L1 라벨을 보시면 그 맨 첫 줄에 그 HTML 소스를 가져왔었죠. 그 예를 들어서 니트 스웨터 카테고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 전체 HTML 소스를 그 인포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했습니다. 그 소스를 문서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미리 붙여놨는데요. 네, 인포 변수, 즉 HTML 이 소스 전체를 그 문서로 쭉 내려보니까 한 250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죠. 우린 여기서 그 이미지 주소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문서 안에서 이제 컨트롤 F를 누르고 그 이미지 URL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 이미지 URL 뒷부분에 그 HTTP부터 그 JPG까지 이미지 주소입니다. 그 이 주소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폴로니트고요. 옆에다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과 동일하죠? 그럼 이 이미지 주소만 먼저 추출할 건데요. 자, 여기를 볼게요. string get 포스와 그 string mid 명령을 이용해서
추출할 겁니다. 저도 이건 이제 감으로 만든 게 절반이라서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이미지 주소 앞뒤로 좀 더 길게 잡고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앞뒤 부분을 이용해서 주소를 가져올 겁니다. 이걸 3개로 토막을 내 볼게요. 그럼 이렇게 1, 2, 3번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먼저 1번을 변수로 지정해 볼게요. 자, 텍스트 구성을 자세히 보시면 쉼표, 따옴표, 이미지 URL, 따옴표, 콜론, 따옴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search1이라는 변수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 3번은 이렇게 search2라고 지정할게요. 네, 이제 스트링의 포스가 무엇인지 볼게요. info 변수는 페이지 소스 전체였죠. 그 전체에서 이 search1, 즉 이 텍스트가 시작되는 위치가 어딜까 알려주는 명령입니다. 시작되는 지점을 search start라는 변수로 지정할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지점이 search1 변수가 시작되는 지점, 즉 search start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search2가 시작되는 지점을 search end 변수로 선언하겠다. 그럼 이 C 지점을 search end라는 변수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B는 이미지 주소가 시작되는 지점, start라는 변수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C는 이미지 주소가 끝나는 지점, end로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위해서 A부터 B까지 거리가 14cm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B의 위치는 A 플러스 14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네, 변수로 표현하자면 스타트는 search start 플러스 14, 그리고 C에서 1만큼 떨어진 곳이 만약에 이미지 주소가 끝나는 지점이라면 이 end 변수는 search end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코딩 관점에서 이 스타트는 A부터 B까지의 길이, end는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 end 길이에서 스타트 길이를 빼면 이미지 주소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 길이를 이 length라는 변수에 지정하고요. 네,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string mid는 텍스트를 추출해주는 명령입니다. info, 길고 긴 웹페이지 소스 안에서 start, 즉 이미지 주소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고 length, 그 지점으로부터 이미지 주소의 길이만큼, 즉 이미지 주소만 추려서 img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그럼 이 이미지 주소로 지정된 img 변수를 이미지 파일로서 다운로드하면 되겠죠? 그럼 간단합니다. url download to 파일 명령인데요. img는 이미지 주소고요. 저장 경로는 today path. 예전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문서 폴더 안에 리스팅 폴더 안에 최종 폴더명은 오늘 날짜 언더바 카테고리명 폴더, 그리고 페이지와 이 num1은 각각 1이라고 미리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L0 라벨에서요. 그럼 이 파일명은 1-1.jpg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HTML 소스를 받아서 썸네일 이미지 주소를 찾아내고 주소 부분만 추려내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 최신성 확인을 위해서 등록한 지 몇 개월 됐는지 이제 체크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X3 이 부분은 엑셀이 기입하는 부분이고요. 네, 엑셀에 정보들을 기입했다면 이제 상품명을 체크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지정해서 엑셀에서 컬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법에 걸리는 문구나 지재권 침해 예방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고요. 볼게요. 이제 고 서브 루틴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즉 타이틀 체크라는 라벨을 만들었고 이 라벨로 이동해서 리턴을 만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라벨을 볼게요.
길어 보이지만 단순하죠. 이제 워드 컬러라 지정하고 그 괄호 안에 이제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이런 형태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라벨이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라벨 하나에 키워드 개수가 너무 많으면 그 명령 오류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가 한 5, 60개 정도 넘어가면 라벨을 꼭 분리해 주시고요. 그 현재 타이틀 체크 6 라벨까지 있죠. 이 키워드들 꼭 그대로 다 안 쓰셔도 돼요. 저도 여기 키워드들은 실제로 경험상 이제 문제가 돼서 쓴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좀 주섬주섬 긁어 모아온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 치료라든가 뭐 이런 건 꼭 확인하셔야겠지만 탄력 뭐 이런 건 어떤 의도로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사용하시다 이건 굳이 빼도 되겠는데 싶은 건 빼주시고 입맛대로 또 수정 가능한 게 코딩 장점이잖아요. 네, 추가하실 땐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 폴로를 추가하겠다. 그럼 이제 끝에 있는 타이틀 체크 6 라벨에서 발음 핏 이 괄호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워드 컬러 to 가로 열고 쌍따옴표 폴로 쌍따옴표 가로 닫고 이러면 상품명의 그 폴로라는 글씨는 그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6 라벨에 50개 이상 초과돼서 라벨을 추가하겠다. 위에를 한번 보세요. 그 체크포 라벨에서 추가할 때 그 리턴을 바로 만나버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리턴으로 가기 전에 고서브 체크 5 그리고 체크 5 라벨을 아래 만들고 또 키워드가 어느 정도 차면 고서브 체크 6 체크 6 만들고 추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이라면 마지막 라벨은 고서브 넣지 않고 그 리턴만 넣습니다. 그래야 아까 명령 시작한 라벨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서 빨간색으로 강조해주는 함수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오토하키 그 공식 홈페이지 포럼에 들어가서, 저도 열심히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살짝만 제가 바꿔서 여기 넣었고요. 그냥 이대로 이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품명 체크는 타이틀 체크 1부터 그 6 라벨까지 체크하고, 마지막에 리턴을 만나서 이제 되돌아가겠죠. 자, 이제 돌아와서 그 아래 명령부터 이어집니다. 이번엔 스토어 체크입니다. 자, 해당 라벨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if인 스트링 명령의 변형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쇼핑몰 이름에 플래티넘, 프리미엄, 쿠팡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벤치마킹하지 않겠다. 즉 엑셀에서 셀 배경에 회색을 입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해당 라인 전체를 회색 처리합니다. 이 몰 네임은 그 웹페이지에서 쇼핑몰 그 요소 저장했던 변수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회색 처리 안 하고 벤치마킹 하겠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데이 토탈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찜하기가 0이면 나는 회색 처리하겠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 즉 찜하기는 11개부터 회색 처리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를 타깃으로 할지 자유롭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회색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 우선 여기에 해당되면 1차적으로 회색 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서브 체크2 라벨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해당이 안 되면 리턴을 만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대상이 이제 후보 대상이 되었다면 그 체크2 라벨로 넘어가서 한 번 더 검열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찜하기가 한 개밖에 없어서 회색 처리 대상인데 구매나 리뷰가 else 구매나 리뷰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그 회색 처리하겠다. 그 인테리어 컬러 이 부분이 그 회색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찜하기가 1인데 구매나 리뷰가 있고 그 쿠팡이 들어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회색 처리하겠다. 쿠팡이나 알리가 아니라면 그 벤치마킹 대상이므로 리턴을 만나서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좀 자유롭게 추가하셔서 스토어에 대한 필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스토어 체크를 마쳤으면 마지막으로 등록일자 체크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최신성 있는 상품이 먹히고 그 등록한 지 1년 이상 오래된 제품들은
이미 단물이 빨렸거나 이제 배대지 재고 사입 형태로 운영하는 분들도 있어서 가격에서 이제 대부분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로부터 몇 개월 기준을 잡고 그 이상 오래된 것들은 회색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 체크 라벨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라벨은요. 일단 그 연도차가 2년 이상, 그러니까 현재가 21년이니까 19년 혹은 그 과거 연도는 그 무조건 회색 처리. 또 else 그게 아니라 즉 20년이나 21년이라면 다음 라벨로 이동한다. 다음 라벨에서는 이 등록일자가 올해인지 작년인지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연도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 계산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작년이면 체크 투 라벨로 가고요. 체크 투 라벨에서 이런 계산식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계산해서 좀 만들어 본 건데 얼추 공식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그대로 두시고 이 바로 아랫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등록일이 현재로부터 4개월보다 더 차이 날 때, 즉 현재 8월 기준으로 4개월 차이가 나는 4월까지는 엑셀에 변화가 없고 5개월 차이가 나는 3월은 회색이겠죠. 그 이하 가구도 전부 회색 처리하고요. 그리고 체크 3 라벨, 이제 같은 연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최신 2개월까지만 벤치마킹하고 그보다 과거는 회색 처리하겠다. 그럼 이 체크2와 체크3 라벨에서 그 여기 두 군데 숫자만 2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든 걸 정확히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주어진 소스를 어떻게 수정하고 응용하면 내 스타일에 맞출 수 있을지 이제 방향성을 중심으로 맥락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테고리 벤치마킹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다음 강의까지 들으시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 카테고리 벤치마킹은 실행에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는 검색어 기반 벤치마킹이고요. 카테고리랑 코드는 거의 비슷해서 이제 앞으로 2번, 3번이면 종강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또 사업에 도움되는 실전 스킬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